15세기 조선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5명의 왕이 그의 손길 아래에서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장인이자 이 모든 역사를 설계한 킹메이커였습니다. 바로 조선 초기의 최고 권력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명문가의 후손이었으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한미한 관직을 전전했습니다. 나이 40이 다 되도록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했던 30지 천명의 시대에 그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명회의 가슴 속에는 그저 그런 관료로 늙어갈 수 없다는 강렬한 욕망이었죠. 그는 오랫동안 관상객의 운명을 물었고 마침내 한 관상가로부터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천하를 얻을 상. 그리고 그가 운명을 걸어야 할 단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따라다니며 그의 야심을 간파했고 역모를 꾸미는 책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서막을 알리는 위험한 동행이었습니다. 1차바 52년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실의 안위를 책임지던 이는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을 견제하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노리고 있었지만 대신들의 벽에 가로막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가장 중요한 칼이 되어 역사를 뒤흔들 작전을 짭니다. 한명회가 직접 작성한 명부에는 수양대군의 반대파 인물들의 이름이 담겼습니다. 그 유명한 살생부였습니다. 그는 이 명부를 비밀리에 관리하며 거사 일정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1453년 10월 마침내 피해 쿠데타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을 급습해 그를 타살하고 조정 대신들을 궐문 앞에서 베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거사를 성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고 한명회는 그 공로로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며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자로 떠오릅니다. 그의 나이 40, 드디어 긴 무명의 세월을 끝낸 것입니다. 권력을 쥔 수양대군은 2년 뒤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세조로 즉위합니다. 이때부터 한명회는 명실상부한 킹메이커이자 세조의 최측근이 됩니다. 세조는 한명회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한명회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계단을 쉼없이 밟아 올라갑니다. 세조시대 한명회의 권세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의정과 좌의정을 모두 역임하며 조정해 모든 일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의 가장 무서운 설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에 유지하기 위해 왕실과의 혼인동맹을 맺는 길을 택했습니다. 첫째 딸은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의 비인 장순왕후가 됩니다. 세자가 일찍 요절하면서 잠시 비운의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훗날 왕위에 오릅니다. 둘째 딸은 세조의 둘째 아들이자 후계자인 예종의 비인 공예왕후가 됩니다. 한명회의 딸이 연이어 두 왕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역사상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든 인물은 여럿 있지만 두 딸을 연속으로 왕실의 정비 자리에 앉힌 이는 한명회가 유일했습니다. 이로써 한명회는 단순한 공신을 넘어 국가의 왕실과 사돈 관계가 되었고 그의 권력은 흔들릴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을 때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자 조정의 원로였습니다. 그는 예종의 섭정을 맡으며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한명회에 첫째 딸이 낳은 손자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한명회는 이제 왕의 외할버지가 된 것입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한명회는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상도라는 특별한 직함까지 얻습니다. 이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왕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설계한 책사에서 왕의 외할버지, 그리고 조정의 최고 원로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한명회 시대 5명의 왕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이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성종이 성장하여 친정을 시작하면서 한명회는 서서히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성종대에는 약해질 수 있음을 알고 노련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세는 여전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저택 압구정은 당시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종은 종종 그를 찾아 압구정에서 잔치를 베풀 만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한명회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도 왕실의 어른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대소사에 깊이 관여하며 그의 영향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가졌던 권세는 엄청났지만 기록은 그가 청렴했다기보다는 호사스러웠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으며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특히 그는 신숙주 정인지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함께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헌했으며 세조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확립에 큰 기여를 한 실무형 정치가였습니다. 권력을 쥔 기간 동안 크나큰 실책은 없었지만 그의 권력은 결국 쿠데타라는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를 덮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494년 한명회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79세의 나이로 조선시대 권력자 중에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최고의 명예와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명회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년 후 조선의 왕위에는 그의 손자인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오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가 폐비된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바로 갑자사회입니다. 이때 한명회는 그 숙청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폐비 윤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연산군은 그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부수고 시신을 베는 부간 참사를 명합니다. 생전에 누렸던 최고의 영광은 죽은 후 최악의 치욕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한명회의 삶은 한 개인의 야망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이는 쿠데타로 흥하고 후일의 사화로 인해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함께 한명회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는 냉혹한 역사의 교훈을 남긴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